양당 정치 구도를 깨겠다고 나선 삼지대 신당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연대는 물론 빅텐트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 탓에 폭등한 과일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대책도 과일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광주시의 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기부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 교육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한국의 정치 구도를 깨겠다고 나선 제3지대 신당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와 함께 연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른바 빅텐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며 일찌감치 제3지대 신당에 기치를 올린 양양자 대표. 양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11일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미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새정치와 연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른바 빅텐트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전 이렇게 오늘 확언하겠습니다. 신당 창당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신당 합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당 창당과 연대의 움직임이 거세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자체적인 세력을 키우면서 연대나 통합을 논의해야 하는 촉박함과 지지층이나 출마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매개가 뚜렷이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영남의 유권자들이 적극적 지지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3지대 신당이 찻잔 속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폭등한 과일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일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과일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껑충 뛰어오른 과일값 부담에 구매를 주저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탄절 이전에 왔을 때보다는 살짝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과일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들이 다 물가가 높으니까 그건 좀 부담이 되죠, 소비자로서. AT가 조사한 도매 가격을 보면 사과의 경우 10kg 기준 7만 5천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천 원에 비해 125%가 올랐습니다. 감귤 가격은 5kg 기준 2만 원으로 117% 오르는 등 감귤 가격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가격도 56.5%, 토마토 53%, 딸기 11% 등 다른 과일들의 가격도 평년보다 비쌉니다. 지난해 폭염과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 자체가 줄면서 뛰어오른 과일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수확기까지는 현재 수준의 그 사과배 단감 가격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과일 21종 30만 톤을 수입하는 한편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의 시장 출하도 독려하는 등 과일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과일값 폭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후분양이 적절하다면서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자가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후분양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분양 시점에 선분양이 가능할 경우 분양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당시 사업 부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후분양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 부분만큼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충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광주시는 후분양을 전제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은 분양 방식 전환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업 속도 등을 생각하면 기존 협약대로 후분양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분양으로 전환 시 분양가 조정과 건축비 상승액, 공공기여액 등을 다시 산정해 새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여러 복잡한 요소가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협약이란 것이 합의가 딱 돼야 되잖아요. 시의 생각과 SPC의 생각이. 하지만 강 시장은 실무선에서는 선분양 전환 등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기부 체납액을 늘리겠다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조성하기로 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과 관련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도시공사에 단계별로 납부하기로 한 이행보증금 총액 635억 원 중 116억 원 상당을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이행보증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단지 보행로와 별꿈 도서관, 스마트팜, 보타닉 가든 등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공사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뒤 한 차례 처리가 미뤄졌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학교인 광주 AI 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신안 해상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코인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는데요. 남성의 밀항을 설계하고 도운 총책까지 검거됐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높은 풍랑에도 물살을 가로지르는 이 배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낚시 어선입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진도군 귀성항에서 낚시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한 40대 A씨가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천억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가상화폐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출국 금지 연장 취소 소송을 패소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밀항을 도운 3명을 검거한 해경은 밀항을 설계하고 지시한 60대 총책까지 부산 은신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밀항자 및 알선책의 밀항 동기, 경위 및 알선책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항 총책인 피의자 C씨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책은 2억 원의 알선비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A씨를 구속한 해경은 밀항 총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 정책 중의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 공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줄여서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선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 교육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지나간 뒤 창업과 취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교육발전 특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좁혀 균형 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교육발전 특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의대 정원 등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유망산업으로 학과를 개편한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산업 중심의 학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조금 더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연계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AI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리 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을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과 광주형 인공지능 인재 성장 사다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도 광양 신소재 인재 육성, 나주 혁신도시 연계형 교육 등 일선 시군 계획을 종합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남 동부 내륙 1에서 3cm, 광주 전남 중부 내륙은 1cm 안팎, 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나 비가 얼 수 있다며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광주지방벼동사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어촌계장 조길호 씨가 10만 원, 수품리 박현욱 씨가 10만 원, 수품리 장재호 씨가 10만 원, 신생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신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도군 의신면 연주리 허창남 씨가 10만 원, 영산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옥대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옥대마을 부녀회에서 10만 원, 원다리 김홍태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에서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 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돼 올 상반기 안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등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에는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성안복지문화재단이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오늘 열린 학자금 수여식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 8명과 대학생 28명 등 36명에게 학자금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성안복지문화재단은 학자금과 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의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보육 대체교사의 농성장 텐트를 무단 철거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광주시청 1층에 설치된 광주 사회서비스원 지부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의 농성장 텐트를 치우고 벽보를 뗀 혐의로 광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농성장 운영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는 남구청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과장에 대해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